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피의자 장대호는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최종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배경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영 변호사께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배경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대법원에서 상고를 할 때 그 상고심은 이제 법률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원심, 그 뭐 1심이나 2심에서의 그런 재판에서의 그런 법률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상고를 했을 때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 형이 과하다라는 주장이 이제 양형부당 주장인데 네네. 이러한 단순 양형부당 주장은 사실 대법원의 그런 심리의 어떤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점이 이제 첫 번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어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했기 때문에 뭐 기각을 한 것으로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나온 얘기지만 그 대법원 법률심 맞습니다. 뭐 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는 판단하고 어떤 거는 보지 않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법률심이 뭐냐면 이제 흔히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이제 따지는 건데 하나는 사실관계. 어떠한 사실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사람을 때렸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사망에 이르게 어떤 하는 행위를 했었는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기 위해서 뭐 증거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재판의 한 축이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가 이제 정해졌으면 그러한 사실관계에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인데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실관계의 규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그 충분히 어떤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바탕을 해서 법원에서 사실 인정을 했다고 하면 그 사실 인정은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법 적용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만을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장대호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부당하다, 양형이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양형부당 주장을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그런 법률 판단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법 판결 나올 때마다 이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장대호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글쎄요, 유족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평론가님? 일단 판사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한국이 사형 비집행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사실상의 최고형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고형을 선고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감경을 하지 않았거든요. 무기징역 같은 경우 감경을 하게 되면은 뭐 징역 10년 내지 20년 뭐 이렇게 10년 내지 50년 이렇게 해도 가능한데 그걸 굳이 감경하지 않고 그냥 이제 다른 것을 참작하지 않고 최고형을 내렸다 뭐 이렇게 여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앞으로 계속 이제 사형제 자체에 대한 그런 법조계 내에서의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 이 재판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감안하면은 이게 사형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사형 집행의 여부를 떠나서 거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어차피 사형 비집행 국가라고 했을 때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은 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왜 굳이 상징적으로라도 사형이 필요할 텐데 최고형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무기로 했느냐 이 부분들은 이제 유족의 불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시중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보면 소위 얘기하는 법감정 측면에서는 아마 유족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시민분들 그러니까 사형 선고는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동의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사형제 논란이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이제 이 문제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법조인들끼리도 그 사형제 찬반이 많이 갈리죠.
뭐 그거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 국민들 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형제가 이제 사형제를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뭐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 왔던 것이고요. 지금 장대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뭐 재판에서 예. 사형 받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맥락이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했다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예. 아마 1심과 2심에서 그 피고인에 대한 어떤 이제 형량을 예. 정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되거든요. 예. 제가 아까 재판의 두 축이 그 사실관계 인정이 하나 예. 있고 그다음에 법률 판단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 축을 더 추가한다면 결론 부분이거든요. 사실이 이러이러하고 거기에 대한 법 적용 결과 어떠한 죄가 성립하면 예.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그럼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그게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그 형량, 양형의 문제인데 예. 이제 그 양형을 할 때 이제 감경 사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범죄 가담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 예. 그다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반성은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자수 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이제 수사 과정에서 먼저 자수를 하면 예. 감경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장대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도 막 그 한강에 그 시신이 떠오르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니까 이제 검거되기 직전에 자수를 한 그런 상황이어서 예. 이게 그 뭔가 피의자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재발로 걸어와서 자수했을 때는 감경을 주로 해주지만 예. 이렇게 잡히기 직전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예. 감경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경을 안 해준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피해자가 장대호의 어떤 그런 범행을 촉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장대호를 폭행하고 이랬던 점이 있었거든요. 예. 아마 그러한 점을 장대호의 그 변호인이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예.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막 자신을 폭행하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단히 큰 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예. 그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그 장대호 입장에서는 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법원에서 형량 선고를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감경에 대한 부분은 자수했으니까 감형해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큐브속 사건은 마무리하겠습니다.